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민호입니다. 오늘 변액보험 사용 설명서 5번째 시간이고요. 예, 오늘도 배승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장 삭복지 은행은 위험하다. 네. 은행이 제일 안전한 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네.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중에 은행이 제일 갑인데. 그렇죠. 이런 네. 또 제목을 쓰셔도 네. 되는지. 조금 좀 그렇네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좀 바꿀 걸 그랬나요? 예. 조금 너무 세게 썼나요? 아니 책을 보면 네. 저는 그 워딩이 인상적이에요. 확정된 위험, 발생할 수도 있는 네. 위험 이렇게 대비하면서 책이 시작하거든요. 네네. 제가 만들었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네네. 특정 미래 시점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게 오늘 이미 확정돼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어허. 이런 케이스 하나.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위험은 미래에 언제 특정 시점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몰라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내가 얻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커요. 네네. 그럼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을 두 선택하시겠어요? 번째 거 해야죠. 두 번째 걸 하실까? 네네.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첫 번째는 일단 확정된 위험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확정된 위험과 이거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쪽에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도대체 뭐며 이쪽에서 위험이 발생을 하면은 이 위험이 과연 어느 정도 크기로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알아야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선택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장기 저금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네. 오늘 시점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저금리가 확정되어 있는 어떤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또 반대쪽 위험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과연 어느 정도며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큰 위험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반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적어도 은행은 네. 원금을 보전하는 개념은 있다. 네. 그렇다면은 위험하다는 맞아요. 표현은 적절한 네. 걸까?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원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아하. 원금이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인 액면가, 그 화폐의 개념을 원금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을 원금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은행에 맡겨놔서 이자가 붙어가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돈을 찾아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물건을 30년 후에도 동일한 물건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기간 내에 당연히 액면가 금액은 올라가 있겠죠.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물건을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원금이 보존된 걸까요? 맞네요. 네. 은행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구매력 때문에. 구매력이죠. 네.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면 네. 그게 원금이 보존되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네. 그럼 좀 더 공격적인 질문을 드리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하다. 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논의의 테마인 네. 변액보험은 네. 은행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액보험만이 은행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축과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안이 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자의 개념과 수익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이자는 위험하니 이제 수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대체 수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험의 어떤 정의가 다른 거죠. 현실에서는 네. 변액보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죠. 심지어는 네. 보험 회사에 몸담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 중에도 네. 변액보험은 판매하면 안 돼. 네네.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정말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정립하시면 돼요.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할 건데요. 하나는 who예요. 두 번째는 why예요. 이게 발음이 명확치가 않아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who 누가 예. 누가 변액보험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why 왜 그 사람이 험담을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죠. 우리 집에 내가 가게를 하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이 손님이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을 찾으면서 이 물건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그 가게 주인이라면은 그 물건은 대단히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내가 나한테 없는 물건이니까. 네. 예. 아주 대놓고 험담을 하지 않아도 은근슬쩍 이제 내 제품에 대한 어떤 강점을 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들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액보험도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들도 변액보험을 판매하려면은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자격증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초창기에는 시험만 보면 다 합격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요즘은 합격률이 30%, 뭐 네. 40%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설계사들조차도 30 내지 40%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험담을 할까?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판매하지 않는 사람들 네네. 또는 판매했지만은 그 상품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험담을 할 확률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은행, 증권, 보험사에 근무하는 관련 주변 이웃들. 네네. 자,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은행 예적금을 취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과연 변액보험에 대해서 과연 좋은 평가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확률이 네, 많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액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펀드라고 하는 상품을 또 취급을 해요. 약간 성격이 용도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펀드를 판매하고 주식을 판매하시는 이분들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좀 덧붙여보면 네. 은행에 계시는 분들은 야, 그 위험한 거를 왜 해? 그렇죠. 이런 말이 첫 번째로 나오는 네. 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증권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네. 그 사업비도 많은데 네. 왜 굳이 그럼요. 변액보험을 해? 그냥 네. 펀드를 해?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접근이 되는 것 네.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두 집이 살아요. 네. 근데 서로 왕래는 해본 적은 없어요. 네네. 상대방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막연하게 같은 아파트 동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상대방 집의 구조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서 그 상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옳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변액보험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자격증이에요. 네. 이게 무슨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자격증처럼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운전면허증 시험 보는 거랑 사실 다를 게 별로 그렇게 그거보다 없어요. 조금 예, 어려운 것 조금 같아. 어려워요. 그런데 변액보험에 대해서 험담하시는 분들이 과연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그 수준까지라도 변액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 말도 참 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충분히 알고 네, 네. 얘기하는 건지, 네. 그죠?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 괜찮나요? 예. 네. 말씀하시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이제 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Y는 첫 번째는 이제 누가 이 험담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왜 험담을 할까?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이 자기랑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구태 험담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네요. 뭔가를 험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반사 이익이 있을 때 험담을 하지 자기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데 험담을 하진 그 않아요. 말씀도 맞네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변해법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게 본인의 일이고 그래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거 대신에 자기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변해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누가 험담할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자꾸 험담을 할까?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답이 나오죠. 그리고 제대로 변해법을 판매하고 오랫동안 잘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변해법에 대해서 험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변해법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험담이 있는 상품이고 정말 안 좋은 상품이라면은 이 상품이 2001년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금감원에서 이미 판매 중지를 시켰어야죠. 그러네요. 근데 이 상품은 지금도 그렇게 판매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19조 원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공감 갑니다. 네. 그러면 짧게라도 네. 그 수익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냥 막연하게 좋네, 안 좋네, 뭐 단편적인 신문 기사만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변해보험 이제 각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변해보험 공시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펀드 상품들의 과거 수익률이 거기 아주 투명하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변해보험의 수익률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변해보험이 과거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잘 수익을 내고 있느냐, 물가를 초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4개 보험회사의 각 펀드의 수익률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형 펀드, 그 다음에 글로벌 채권형, 그 다음에 인덱스 주식형, 그 다음에 가치 주식형, 성장 주식형, 그 다음에 미국 주식형, 아시아 주식형,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형, 이 정도 각 섹터의 가장 대표적인 펀드들을 4개 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펀드들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을 다 상회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이상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내고 있는 펀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은 펀드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는 펀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변해보험은 그 펀드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펀드 라인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 내고 있는 펀드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 10명인데 10명이 다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변해보험은 직접 확인을 해보신다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 핵심을 정리하자면 은행은 안전하지 않다. 은행은 위험하다. 왜냐? 원금을 보존해봐야 구매력을 보존하는 건 아니다.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면 원금 보존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 투자를 생각하셔라. 직접 투자도 하시지만 일부는 간접 투자. 대표적인 장기 투자 상품은 변액보험이다. 이 사실을 오늘 마무리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